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호연 씨, 저는 TV에서만 계속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네. 참 미인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렇긴 한데, 제가 TV 보면서도 심호연 씨 나오는 TV 보긴 봤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 게 아니라서, 사실은, 심호연 씨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고. 예, 제요. 저는 라진선봉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최북단이죠. 네. 잘 꼭대기에서 태어나서. 나진 선봉이인데 어디예요? 나진이에요? 선봉이요. 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봉이요? 일명 저를 천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선년? 천년. 아, 네. 천에서 태어났죠. 가끔 악플 다시는 분들이 천뜨기가 천년이 어디서 와서 설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촌에서 태어났고 아주 평범한 정말 일반 노동자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쭉 성장을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안내통역원이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어요. 졸업하고 배치를 해줘가지고. 안내통역이면 외국어는 뭐 하세요? 중국어요. 근데 거기가 봉사학이라는 게 서비스 있잖아요. 제공하는 거거든요. 의뢰봉사학 이러면 관광, 그리고 상업봉사, 의뢰봉사, 접대봉사, 토탈 호텔 봉사를 배워주는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북한은 전공과 상관없이 그 간부부에서 이 사람 어디다 배치를 하잖아요. 그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국제 금컵 여행사 안내통역원으로 배치받아 가게 됩니다. 선봉에? 예, 라진에. 라진에 있습니다. 그 중국어 통역을 한 거예요? 네. 몇 년부터?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오신 거는? 2009년도에 왔어요. 2009년에?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여행을 오면 네. 그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요. 라진 선봉이면 그 라진 선봉에 대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2박 3일 이런 식으로 그 정규 코스죠. 우리로 말하면 개별 관광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는 단체 관광만 북한이 가능한 나라다 보니까 첫 번째 날은 여기 들리고 두 번째 날은 여기 들리고 여기 들려서 그 우리로 말하면 패키지 상품이죠. 관광 안내원이네. 네네. 그래서 패키지 그러니까 안내원 하면 여행지를 그냥 다니면서 여기는 어디입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내와 함께 통역의 업무를 수행한 데서 북한에서 안내 통역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내 통역원. 그러니까 아예 외국인들을 처음부터 맡아가지고 통역하면서 돌리는 일정 코스를 돌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직업도 있구나. 있어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당도 중앙당 소속의 1여행사, 2여행사 가지고 있다가 1, 2여행사 통합했잖아요. 저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 여행사가 어느 순간 우후죽순 돈맛을 알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여행사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관광을 중국에 포커스를 두고 중국 관광객을 엄청나게 유치하게 한 작전을 하고 북한 측에서도 그 엄청 큰 중앙 부서들에서 여행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 대비 이런 거를 뽑지 않아도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호텔에다가 그냥 외국인만 돌리면 되고 북한은 인건비가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 돈 내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짜 노예 아닙니까? 가져다가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 주면 북한은 그게 다 김정은에게 올라가고 중앙당에 올라가고 국가에 올라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을 마다하지 않죠. 그래서 매 관광 계절만 되면 호텔, 그러니까 평양시도 마찬가지고 들어올 때 매일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10월 1일이나 5월 1일 이럴 때 중국의 명절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항상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잖아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싼 맛에 가는데 한 번에 들어갔을 때 그 호텔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북한은 호텔이 정말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 외국 관광객을 한 번에 오늘 하루 1박을 재울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정말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 정도까지 다 받거든요. 그래서 더 숙박을 받고 싶어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면 관광객을 밀어내거든요.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싼 맛에, 싼 마이웨이. 그래서 있고 라진선봉은 그때 그 평양에서 조선국제 금컵 여행사가 중앙여행사고 지금은 체육성 여행사로 조선체육 지도위원회. 네,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서 그 여행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조선국제 금컵에서 조선국제 체육여행사로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제가 탈북한 이후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오기 전에는 북한에 관광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사실은 남쪽도 그렇게 관광이 활성화되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는 네.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여기도 좀 희박했는데 네. 먹고 살만해지니까 네. 예, 관광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은 태어나서 살은 데는 정말 깡촌이에요. 제가 살았던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 그 리라고 하니까 완전 리더라고요. 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리당 연장 하시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읍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아버지가 분당 조직부 간부하다가 이제 이당비서 가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처음에 학교를 갔는데 교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교실이 초가집이에요.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예. 바닥에 시멘트 포장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물이 나와요. 그게 교실이에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저는. 시골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인민학교 3학년 때 그걸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집에서 토끼를 길러야 되고 1년에 토끼 가죽 10개를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땐 3마리로 그래도 줄었습니다. 그때 시골에 이사 가니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보고 뭐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맞인데 10살짜리가 이제 토끼장을 만드는 거예요. 톱으로 쓸어가지고 하다가 막 못에 찔리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시골 저 황해도 쪽은 그 농사가 많으니까 그냥 매일 아이들이 그 공부만 끝나면 맨날 농장에 나가서 뭐 맨날 뭐 이거 하고 김 메고 겨울에는 소똥 개똥 주워오라고 그러고 무슨 활짝대 해오라고 그러고 놀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도토리 따오라고 그러고 저는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걔네들이 무료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무상치료 무료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아이들이 짓는 거야, 그냥 시골에. 지금 그렇게 일하면 돈 정말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시골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릴 적에 얼마나 노동착취를 몇 살부터 당했습니까? 한 12살부터 노동착취, 13살. 저는 10살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노동착취 당한 거 아닙니까? 대학교 돼서도 대학생들도 그 정치행사 외에 그 다음에 그 노력 지원 나가는데 한 달 반 동안 봄 같은 가을은 없어요. 대학교는 가니까. 한 달 반을 나가 있어요. 그러면 4월 10월 행사 딱 끝나자마자 4월 말이면 농촌지원전투 나가는데 4월 말부터 4월 5월 한 40일을 나가 있어요. 근데 돈 한 푼 안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집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 가지고 뭐 부식물 값을 내면서 그 국가 농사 지어줘야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농사를 안 한 거는 대학 가서는 안 했어요. 저희는 봐주시네요. 제가 다녔던 대학은 1년에 하루 정도? 이게 초대소 지역에는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땅이 많으니까 그 목장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럼 걔네들이 여기다가 이제 옥수수를 깡냉이 심어야 되니까 거기도 깡냉이 심습니까? 그 안에 깡냉이를 심어 이 위수구역 안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인력으로 모자라니까 저희도 이제 동원이 되는데 1학년 때만. 2학년 때부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저희는 뭐 주변 구역에 몽땅 다 동원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40일을 싹 짐을 싸가지고 그 지역의 관리원이 어떤 대학마다 어떤 리 맞잖아요. 거기서 학부별로 무슨 리에서 작업반이죠. 1작업반, 2작업반 분배돼가지고 나가서 어떤 개별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숙식하면서 작업 동원해주는. 그래도 진짜 그 돈 엄청나게 진짜 우리가 못 받는 겁니다. 어릴 적에 그 농촌지원전투 하던 거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울었던 적이 있는데 왜 울었냐면 제가 여기 와서 이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신촌이라는 데를 처음 뜨기가 어버버해가지고 처음 갔어요. 그래서 대학 문화를 보니까 이 학부는 뭐 더 하겠죠. 저녁에 그 신촌이라는 데서 그 여름에 맥주 한 잔씩 하는데 젊은이들이 창문 다 열어놓고 정말 희망차고 불빛 반짝이고 젊은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면서 떠드는데 다 그 맥주 한 캔씩 곁들이면서 그 쭉 걸어가면서 보면요 젊은 사람들의 그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제가 한 33살 그때인데 마음에서 막 허무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20대는 난 18살부터 그런 낭만이 없었거든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맥주를 한 캔 가지고 옵니까? 우리 빵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배고프다고 하고
그 나무 트렁크 있지 않습니까? 지방생들 다 가지고 와서 그 시험 볼 때 거기다가 초 올려놓고 있잖아요. 자기 제시크 초 올려놓고 그 발 추운 데서 동동동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맥주 한 캔 기울여 보면서 우리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인생 상담할까? 아까 연애라는 이야기 하셨죠. 네. 연애라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씻고 마음에 그 정돈이 되고 여유가 넘칠 때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기숙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지부 간부들 그 사람들은 30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단 10살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삼촌인 거예요. 삼촌하고 따라다니지 뭐 대대장 동지 연대장 동지 이렇게 하지 연애의 대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결혼하셨거든요. 제대군인들이.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연애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옆에 대학하고 연애를 간혹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직통생들 여기서 다니는 애들은 가능하지만 기숙사생들은 밖에 나가려면 평양 다 애들? 예,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 같은 것도 없고 낭만도 없어서 그때 제가 북한의 대학생들을 떠올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